5월 유튜브 저는 미국화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은 제가 목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가 밤에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좀 이제 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선풍기를 켜고 이렇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칼칼한 거야. 추웠어요. 추워가지고 새벽에 일어났다가 다시 자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천천히 그리고 나지막하게 이렇게 또 말을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목이 이렇게 또 아파가지고 기침이 이렇게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보통처럼 막 세게 얘기를 하면은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기 더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한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같이 합동 훈련을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연합 훈련을 축소를 해라라고 지시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을지 프리덤 쉴드라고 하는 자유방패라고 하는 연합훈련, 한미 연합훈련을 지금 막 시작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훈련은 돈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들고 그리고 북한은 불필요하게 적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한테 이번 이 훈련을 축소를 해라라고 지시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고 정중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떠면서 항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랑 나랑 이제 잘 안다, 친분이 있다라고 이제 과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또 과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가 이렇게 또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북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러시아의 전쟁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을 이렇게 또 하려고 실전 경험을 이렇게 또 쌓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군사력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지금 한국에 대한 위협을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을 축소를 이렇게 한 그 지시가 한미 동맹의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한국이랑 이 미국이랑 외교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다가 대고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원전을 지원을 하는 그런 뭐 문제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비핵화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한국 책임론 같은 것들도 이제 제기를 이렇게 또 하는 등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음으로 해가지고 한미 간의 외교적 이제 마찰이 누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면은 절대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야. 한국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한테는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 지금 뭐 군사 훈련도 축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관세도 한국에다가 더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뭐 이란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한국도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속 있다고 하면은 한국한테는 안 좋은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한국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국방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의 동력이 지금 상실이 되고 무력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깊은 우려를 지금 미국한테 이렇게 또 표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지금 이 한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뭐 평화롭게는 평화롭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휴전 상태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의 끈끈한 그 동맹, 뭐 이런 연합훈련 같은 것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가장 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왜 굳이 이런 거 하느냐라는 그런 소리.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뭐 무기 같은 것들도 어마무시하게 써버려가지고 무기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사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베이스를 깔고 뭐 다 쓰고 있고 지금 한국에다가 돈을 이제 써봤자 우리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별로 이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한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화해를 그거를 원한다, 중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긴장을 완화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하고 직접적이라든지 뭐 간접적으로든지 대화를 이렇게 또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측은 그렇게 평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또 이제 대문짝만하게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을 요거를 이제 축소를 해라. 돈 많이 든다라는 그런 소리야. 축소를 해라. 라는 그런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가지고 항복해라 라고 요구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폭스 뉴스랑 전화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전화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란을 향해 가지고 이란은 백기를 들고 항복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의 상황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이랑 6월 17일에 60일 동안의 그 임시 휴전 양해각서를 이제 체결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온다고 하면은 뭐 서로 막 싸우고 있고 막 난리 부르스를 얼마 전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그런 효력은 잃은 그런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위한 뭐 또 다른 별도의 시야는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이렇게 따기 위해 가지고 미국은 이제 이란이랑 대화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을 이렇게 또 보면은 오만이랑만 지금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오만이 미국의 협상을 방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폭격을 하겠다. 이란을 폭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만도 폭격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오만은 이란이랑 자체적으로 협상을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협상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아니 왜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왜 너가 나서서 하느냐는 그런 소리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했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그걸 원해.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이제 브랜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오만이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건 안 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최우선 그 목표는 이란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거나 뭐 그런다고 그러면은 바로 군사 개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아직까지도 지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또 막힘으로 해 가지고 유가는 계속 조금씩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가가 이렇게 또 오르면은 당연히 중간선거에 11월 달에 중간선거이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중간선거에 크나큰 영향을 이렇게 또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중간선거는 나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My way the highway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선거가 필요가 없지. 이제 요번에 하고 끝나잖아. 끝나기 때문에
중간선거는 나의 의사결정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참, 이 트럼프 대통령, 뭐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솔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미국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자기 거야.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이름이 여기저기 들어가야 되고, 그런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캐롤 진이랑 재판을 이렇게 또 하잖아요. 재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진 캐롤은 1990년대에 뉴욕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배심원단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섹슈얼 어뷰즈, 그러니까 이제 성적 학대,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 그 혐의를 인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자그마치 5천만 달러나 진 캐롤한테 지급을 해라라고 판결을 확정을 이렇게 또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진 캐롤은 모든 해당 그 배상금 지급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하네. 5천만 달러를 받았대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와, 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판결 난 거를 오버턴을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뒤집으려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시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 대법원은 지난 6월달, 2달 전에 5천만 달러 그 패소 판결에 대해 가지고 항소를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했죠. 항소를 이렇게 한 것을 한 차례 기각을 이렇게 됐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출을 한 재심을 또다시 해달라고 청구마저 한 줄짜리 명령문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기각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2019년도 1차 임기 당시에 발언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발생을 한 8,330만 달러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이렇게 또 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자기가 대통령이 있었을 때 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체 특권이 있다, 프레시덴셜 이뮤니티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따면서 관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번 소송 처리를 유예를 해달라고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5천만 달러짜리 그 패소한 그 판결에 대해 가지고 다시 이제 뒤집으려고 이렇게 됐지만,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바로 기각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트럼프 대통령 모든 것 자기가 지금 대통령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끝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또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많이 짜증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꼼수를 부리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멋대로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 남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남부 지역이 여기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한 폭염에 이렇게 또 휩싸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이제 남부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번 주에 트리플 디짓, 그러니까 화씨로 100도 넘는 그런 온도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텍사스에서 플로리다까지, 그리고 뭐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남부 전역에 폭염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뭐 요번 주에 계속 이제 더울 것이다 라고 하네요. 100도 이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남부 지역, 조지아 남부 지역이나 뭐 플로리다 팬핸들, 뭐 멤피스 이런 곳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거기는 또 이제 더운 것뿐만이 아니라 습도까지 높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체감 온도가 105도에서 110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국립 기상청에서는 폭염 경보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더우면서 그리고 야간에도 열대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아침 최저 기온이 70도대 좀 덥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대도시 지역은 80도대를 유지를 이렇게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밤새도록 열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남부 지역을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대기 중에 그 고기압이 정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열기를 가두는 그 열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켄터키, 뭐 테네시 이런 지역을 이제 제외를 한 나머지 남부 지역은 어마무시하게 이제 될 것이다. 고온이 계속 장기화가 될 전망이다라고 하네요. 열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온열 질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사병, 뭐 탈진, 뭐 일사병, 이런 이제 위험이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뭐 에어컨이 없는 그런 취약계층들, 뭐 노인분들, 어린이, 질병이 이렇게 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심해라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덥다고 하면은 뭐 쿨링 센터 같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티홀 같은 곳들 이런 곳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더위를 한 차례 좀 이제 낮추고 그래라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낮에는 웬만하면은 야외 활동을 이렇게도 하지 말고 수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섭취를 이렇게도 해라.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도 잘 확보를 이렇게도 해라 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이제 남부 지역에 이제 굉장히 더울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도 이제 더울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더위에 유의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진짜 올해 들어가지고 확실히 뭐 덥더라고.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뭐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항상 덥기는 더웠지만 어쨌든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다 이상기후 때문이다. 지금 뭐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지금 뭐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일주일 새에 16,000명이 사망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폭력으로 그리고 뭐 살인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도시는 볼티모어라고 한다고요. 볼티모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살인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연간 200건에서 300건의 살인 사건이 매년 이렇게 또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볼티모어의 그 별명은 바디모어였다. 사람들의 사망자가 너무나 살인 사건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볼티모어가 아니라 바디모어였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2026년도 1월부터 올해 초부터 8월까지 발생을 한 살인 사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단 60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네요. 보통 1년에 뭐 200~300건씩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뭐 8개월이 지났는데 60건밖에 되지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볼티모어 시에서는 살인 사건 그 누적 건수를 100건 이하로 유지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이제 범죄가 내려갔는지 이거 굉장히 또 이제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또 이제 내려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볼티모어의 시장 브랜드 스캇이 주도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룹 폭력 감소 전략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뭐 그룹 바이올런스 리듀스 스트래티지 이런 거 이렇게 됐나? GVRS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프 스트리트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직 거리 출신의 그 깡패들의 멘토를 활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중재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운영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이렇게 또 거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런 뭐 살인 사건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이런 이제 깡패들 뭐 갱단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서 또 역할을 하게 이렇게 또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검찰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반이라고 하는 주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검사는 불법 총기 이제 소지자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저 엄벌 정책을 강화를 이렇게 또 했다. 그래가지고 1,500명 이상을 수감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하네요. 강력 사건에 대해 가지고 처리를 이제 잘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볼티모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방 정부의 대규모 진입 없이도 도시 자체에서 법 집행을 잘 하고 개혁을 이렇게 또 잘 하고 지역 사회 중재를 이제 통해 가지고 달성을 이렇게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혀 상관이 없이 볼티모어 혼자서 잘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런 것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 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런 뭐 범죄율이 내려가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들은. 그런데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의 개입 없이 뭐 전혀 도움 없이 도시 자체에서 이거 잘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딕테이티브도 뭐 클리어런스 레이트, 뭐 검거율이 2015년도에서는 이제 31%였는데 이게 뭐 60%로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많이 사건들을 막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잘 잡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사건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사의 질을 지금 높이고 있고 가족과 지금 시간을 이렇게 또 늘리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들도 좀 한시름을 이렇게 또 놓고 있다라고 하네요. 외상센터에 예전에는 막 총 맞고 오는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뭐 총이나 뭐 칼 맞고 뭐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환자의 비율이 크게 감소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사들이 한시름 또 이렇게 또 놓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검사들도 이 업무의 강도가 좀 이제 많이 낮아졌다. 왜냐하면 이제 강력 사건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20건에서 30건 정도의 사건을 이제 도맡아서 이렇게 뗐는데, 그런데 지금은 4건에서 5건 수준으로 크게 감소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업무의 강도가 이제 낮아졌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업무의 강도가 이렇게 또 낮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한 건 한 건마다 더 자세히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볼티모어에서도 지금 살인율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뭐 강력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혀 관계없이 잘 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율은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때에도 범죄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내려가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더 지금 뭐 내려가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뭐 트럼피들은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계속 그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한번 팍 치고 올라가고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미국의 범죄율은 잘 내려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들 관련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켄터키에서 또 어떤 행사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켄터키주 렉싱턴 다운타운에 있는 찰스 영 그 파크에서 뭐 이스트 엔드 데이 그 행사를 이렇게 또 하던 도중에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 총격범이 이렇게 또 잡혔다고 합니다. 그 총격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8살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이라고 한다고 하고, 이름은 제메트리우스 그리핀이라고 하는 이 남성이다라고 해요. 18세. 그러면서 이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16살짜리 소년이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너무나 안타깝네요. 이름은 로버슨이라고 하는 16살짜리 남성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4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성인 2명, 그리고 14세 아이 1명, 4살 아동 이렇게 돼가지고 총 5명의 사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범인은 이제 체포가 24시간 내에 이제 체포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체포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1급 그리고 2급 폭행 그리고 증거인멸 그런 혐의로 기소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만
엊그저께랑 어저께만 지난 주말 동안에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돼가지고 미 전역에서 총 9건의 총기 난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야, 미쳤네. 총기 난사가 이게 총기 관련이 된 그 사건에서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면은 이제 총기 난사로 구분을 이렇게 하거든요. 요번 주말에만 총기 난사가 와 9건이 일어났대요. 와 미쳤네. 그러면서 이제 주요 총기 난사 그 사건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번 주에만 커네티컷주의 어떤 이제 나이트 클럽에서 총기 난사가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고요. 텍사스 휴스턴에서 가정 폭력 사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가정 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었던 여성이 사망을 이렇게 됐다고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 그리고 이제 휴스턴 남부 주차장 무슨 모임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야, 요번 주말에만 9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대요. 이거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비영리 단체, 뭐 총기 폭력 아케이브, 건 바이올런스 아케이브에 따른다고 하면은 2026년 8월 17일까지 올해 들어서 총기 난사 사건은 총 305건이 발생을 했다. 와.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총기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들어서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8,152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의 사망자들의 수만 700여 명에 달한다. 야, 미쳤습니다. 미국은 총기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계속해가지고 1년에 거의 10,000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지금. 10,000명이 사망하래. 이거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처럼 진짜 총기를 완전히 불법화하는 게 그 최고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플럭 카메라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CCTV 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 플럭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이렇게 또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플럭 카메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플럭 카메라 이 CCTV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서빌런스 카메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경찰이 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설치를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범죄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범죄자가 차량을 타고 도주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 식별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장 그 주요 이유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사적으로 데이터를 이 플럭 카메라를 남용을 이렇게 또 한 사실에 폭로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어떤 이제 경찰관이 자신의 아내를 추적을 하고 감시를 하는 그 감시 데이터를 사용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애리조나주에 있는 경찰관뿐만이 아니라 오하이오주에 있는 어떤 이제 경찰관도 전 헤어진 연인을 추적을 이렇게 또 하려고 40회 이상이나 플럭 카메라를 무단 이용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과 관련이 된 경찰관 2명이 사직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제 이 폭로가 이렇게 또 되고 경찰관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초당적으로 뭐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주민들이 이 감시 카메라에 대해 가지고 그 거부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텍사스주에 있는 라고 비스타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CEO가 만장일치로 이 플럭 카메라랑 계약을 종료를 하자라고 의결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콜로라도 덴버시에서도 이제 거센 반발로 인해 가지고 플럭 카메라와 계약을 이제 중단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시민 단체도 이렇게 또 나왔다고요. 디플럭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카메라 위치를 공유를 하는 앱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앱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그 카메라 위치를 공유를 이렇게 또 하면서 계약 철회를 지금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플럭 카메라를 이제 직접 파손을 시키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사보타지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플러 카메라 측에서는 경찰이 오남용을 하는 것을 이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감지 시스템을 의무화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CCTV가 찍히면은 그 30일 동안 영상 기록을 이렇게 또 남겼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30일이 아니라 일주일로 단축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안 대책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플러 카메라 측에서는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그거는 그냥 뭐 약속을 하는 것이지만 거칠의 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헌법 제4조항 그 사생활 보호권 그거를 지금 위반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감시 카메라를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미국에 있는 시민들은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둘 다 말이 맞기는 맞거든요. 경찰 측에서도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거 플러 카메라가 진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한국도 보면은 그 카메라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범죄율이 진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죄 현장에서 그 CCTV 카메라가 그 역할을 엄청나게 잘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죄 추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카메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찰이 오남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헌법 제4조항 사생활 보호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여야 가르지 않고 뭐 보수 진보 따지지 않고 미국인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엑소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공화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공화당의 이탈률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이탈률, 공화당 지지층의 이제 이탈률이 엄청나게 심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코노미스트 유고부 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79%로 하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공화당 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임기 중 최저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응답은 68%에서 20%가 내려간 48%로 급락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비마가 성향의 공화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이 긍정평가에서 51%대까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부정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원들의 8월 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전월 대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9.5%나 급락을 이렇게 하면서 역대급 감소폭을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이제 공화당 지지층들이 이렇게 또 이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 하에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유가가 지금 있고, 지금 뭐 휘발유가 굉장히 비싸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권력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지금 취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탈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지역의 그런 곳에서는 이제 중간 선거를 이렇게 또 앞두고 투표를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하지만 공화당 지지층들의 한 20% 정도는 투표를 포기를 할 가능성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요번 이제 중간 선거에서 아마도 이제 공화당 이런 이제 표들이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에 돌아가고 있는 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난리 부르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대선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공약을 했던 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게 있냐고. 물가는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 물가는 지금 계속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 전쟁은 계속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전쟁을 뭐 하루 만에 끝낸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전쟁을 더 일으키고 있고, 뭐 물가를 잡는다고 했는데 지금 물가는 더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고, 뭐 줄을 베이비 줄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지금 유가를 내린다고 했는데 휘발유 가격은 지금 더 오르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친구들, 이 기름 친구들, 기름 회사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지금 더 부자가 되고 있어. 기름값이 지금 더, 미국에서는 줄을 베이비 줄을 하면서 기름을 더 뽑아내고 있는데 기름값이 더 오르고 있어.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자기의 부자 친구들, 자기도 뭐 돈을 넣겠지 아마. 자기의 부자 친구들 기름을 더 뽑아 쓰면서, 미국에서 기름 엄청나게 뽑으면서 기름값이 내려가면 안 되잖아. 전쟁을 일으켜. 그럼 기름값이 올라가잖아. 지금 미국에 있는 이 기름 기업들은 얼마나 돈을 지금 많이 벌겠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도 지금 기름을 거의 공짜로 가지고 오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부자 친구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방산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다 다 쏟아부어. 무기 같은 거 다 썼어. 야, 그러면서 지금 뭐 빨리 만들려고 하면서 거기다 또 돈을 다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들이 다 거기로 가고 있어. 부자들이 지금, 부자가 왜 더 되고 있냐고. 지금 미국에 있는 중산층들, 저소득층들의 혜택을 빼앗아가고, 부자들한테 감세를 이렇게 해주고, 그 빼앗아간 그 세금을 가지고 지금 다 여기다 넣고 있다는 거라서 이제 뭐 무기 사고 그런 데 쓰고 있다는 거라서. 그러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있고, 세금을 덜 내고 있고. 야,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뭐야, 물가 계속 상승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물가 그거 잡으라고 뽑아준 건데, 그리고 전쟁 일으키지 말라고 뽑아준 건데 지금 다 하고 있잖아. 바이든 대통령 때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 그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 이거 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공화당 지지층들이 지금 이탈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중간선거 때 진짜 투표 잘해야 됩니다. 투표 잘해야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PBS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최대 저수지 중 하나인 레이크 파월, 이 저수지가 최저 수위를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의 그 수위가 너무나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저수지에서 전력 생산을 이렇게 했었는데 터빈 가동을 중단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규모 수력 발전 중단 위기에 이렇게 처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왜 이렇게 레이크 파월 호가, 이 저수지가 왜 이렇게 또 이제 물이 없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장기간 동안에 과도한 물 사용에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역대급으로 건조했다. 겨울 날씨에도 이제 건조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또 없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레이크 파월호 뿐만이 아니라 레이크 미드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근처에 또 이제 저수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로라도 강의 그 물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제 물을 이렇게 또 채우는 그런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이제 호수인 저수지인데, 지금 현재 둘 다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댐 건설을 했었던 1957년도 당시 수준으로 축소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저수지들의 그 물이 진짜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서던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후버댐 있지 않습니까? 그 후버댐도 많이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버댐뿐만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이랑 그 세코야를 이렇게 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세코야 가는 길에 또 거기도 또 이제 저수지가 이렇게 또 있는데, 제가 세코야를 자주 가는데 예전에 봤었을 때랑 비교를 이렇게 하니까 물이 엄청나게 빠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저수지들마다 많이 물이 빠져 있어. 예전에 뭐 많이 물이 내렸었던 곳에서 지금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막 비가 내리고 막 그런가 봐. 그래서 이상 기후 때문에 많은 이변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 미국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4%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마이너스 0.1%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고, 나스닥은 플러스 0.1%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통 실적이 좀 이제 조조하고, 그리고 이제 물가는 지금 상승세가 완화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나 뭐 금리 인상 같은 거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결을 이렇게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지금 이 나스닥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주들에서 지금 호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중국산 메모리칩 규제 방침 언급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엔쇼픽에서 2분기 매출 실적을 공개를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이나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이제 반도체주들이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하버드 발전 기금이 뭐 스페이스X 뭐 대규모 지분을 이제 보유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 또 이제 엔비디아랑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뭐 투자 논의를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나스닥 주들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유가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지금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란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너네한테 줄 이유가 없다. 이거는 우리 거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전쟁이 끝나면 이거는 우리 해협이 될 것이다. 미국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이거 왜 너 거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유가는 조금씩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메타 페이스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대규모 이제 법적 공방을 이제 개시를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를 이제 포함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9개 주에서 공동으로 이 메타에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것으로 소송을 이렇게 또 했냐면은 청소년들이 중독이 되고 있다. 과몰입을 유발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동의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위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이렇게 또 걸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재판이 지금 시작이 이렇게 또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정부 측에서는 최대 2천억 달러의 벌금 그리고 배상금을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은 2천억 달러를 내라라고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메타의 수익 구조나 그리고 AI 투자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주들에서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 포함을 이렇게 해가지고 29개 주들에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중독적인 기능을 제거를 이렇게 또 해라 라고 하네요. 무한적으로 릴 같은 거 스크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하죠.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무한 스크롤 같은 그런 기능을 제거를 하고, 자동 재생 같은 거 제거를 이렇게 또 하고, 필터 기능 같은 것들 필터를 쓰면 자기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이쁘고 멋지게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필터 기능 같은 것들 그 제거를 이렇게 또 하고, 참여를 유도를 하는 뭐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것들, 이런 이제 중독성이 이제 짙은 것들은 디자인을 이제 변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제거를 이렇게 또 해라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는 물론 해당 데이터로 학습시킨 AI 모델까지 다 삭제를 이렇게 또 해라. 알고리즘까지 다 삭제를 이렇게 또 해라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들, 13세 미만의 아동들의 모든 정보들은 싹 다 지워라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뉴멕시코주에서 재판이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재판에서 메타가 아동 성착취 방치 등을 이유로 이렇게 돼가지고 10억 달러 규모의 벌금형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네요. 10억 달러? 와. 그런데 요번에는 2천억 달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엄청 크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주들에서도 이제 소송이 메타에 이렇게 또 가속도가 이렇게 또 붙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메타가 지게 된다고 하면은 메타의 전반 사업 모델을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평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독이 너무 쉽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도 중독이 쉽게 되는데 아이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더 이제 엑셀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오픈 AI, 엔비디아, 소프트뱅크가 파트너십을 이렇게 또 맺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파이크 카운티에 있는 뭐 우라늄 농축 공장 부지에 8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개발을 하고 운영을 이렇게 또 하냐면은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SB 에너지가 건설을 이렇게 또 하고 소유를 하고 운영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임차를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픈 AI, 엔비디아, 소프트뱅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서로 막 투자를 하고 막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이제 잘 뭉쳐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또 만들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전용 AI 칩을 그리고 이제 컴퓨터 인프라 같은 것들을 독점으로 공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SB 에너지에다가 15억 달러를 투자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네요. 이게 선순환 되는 그런 투자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투자를 15억 달러 하면서 그러면서 이 SB 에너지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엔비디아 칩을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블이 여기서 지금 많이 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SB 에너지의 임대, 뭐 전력 지불 그런 의무에 대해 가지고 최대 1,050억 달러 규모의 조건부 보증을 지금 제공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억 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을 이렇게 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AEP 오하이오와 협약을 이제 통해 가지고 42억 달러 규모의 신규 전력망을 투자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은 전력이 엄청나게 더 많이 이렇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신규 전력망에 투자를 또 이제 많이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 일자리 한 3만 5천 개 정도가 생겨날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상시 운영직 2,5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이제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니셜 용량은 2028년도부터 가동이 시작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픈 AI, 엔비디아, 소프트뱅크가 오하이오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싱크론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아마존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이렇게 또 아시죠? 그 크레딧 카드 회사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싱크론이 이제 크레딧 카드 회사가 챗 GPT 내에서 직접 결제를 이렇게 또 하고 카드가 이제 연동이 되는 것을 지금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소비자가 쇼핑 사이트로 이제 이동을 하지 않고 챗 GPT 대화창 안에서 제휴점의 카드를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상품을 직접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싱크론이 그 일반 카드 연동까지는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사기 전에 그 AI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기 전에 뭐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같은 걸 이렇게 사기 전에 AI한테 뭐 스펙 리뷰 같은 거 해줘. 아니면은 뭐 두 가지 제품을 이렇게 두고 그거를 이제 줘요. 주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스펙 비교해줘. 그렇게 하면은 비교를 다 해줍니다. 이거는 이래서 좋고 이거는 이래서 나쁘고 비교를 다 해주고 이거는 이래서 가성비가 좋고 이거는 뭐 가성비가 떨어지고 가격도 다 비교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쇼핑을 이렇게 따는 데 있어 가지고 AI를 진짜 많이 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AI가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AI의 그 자체 내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AI가 또 가장 최저가를 또 찾아줄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야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AI를 통해 가지고 쇼핑을 이제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싱크로니 카드 이슈어는 챗 GPT용 플러그인을 이제 출시를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모션 할인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하고 뭐 할부 혜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줘가지고 챗 GPT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 엔트로픽의 뭐 클라우드, 뭐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다른 AI 플랫폼과도 결제 연동을 지금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해결을 할 게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AI 내에서 결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수수료를 어떻게 배분을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해결할 문제이다라고 하네요. AI 내에서 이제 결제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AI가 어느 정도 일을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수수료를 다 가지 않고 이제 나눠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제 싱크로니는 이 AI 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품들을 비교를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 결제를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카드를 많이 쓸 것이다 라고 싱크로니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제 쇼핑에서도 AI가 이제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제 AI 자체대 크레딧 카드를 이제 도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또 쇼핑을 이 AI 대해서 이렇게 또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의 대학 등록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간 10만 달러나 든다라고 합니다. 와, 그래가지고 그 고등교육의 접근성이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성인의 단 12%만이 4년제 대학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감당 수준이다라고 응답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컬리지 아베뉴 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자녀 대학 자금을 저축을 한 부모들의 이제 평균 저축액이 2025년도에는 5만 달러 정도였는데 그런데 2026년도에는 3만 달러로 떨어졌다. 지금 이 저축이 크게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비 감당이 지금 어려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이 절반 이상의 대학 비용을 빌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론을 이렇게 또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또 들어선 다음부터 지금 뭐 교육 다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지원 다 자르고 있어. 정부의 지원 삭감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학들이 정부에서 뭐 지원금 같은 거 제대로 이렇게 또 못 받고 그래가지고 등록금이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고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부자들만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미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거 진짜 큰 실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에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